브라보 테슬라이프. 안녕하세요, 부테라입니다. 해당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테슬라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이제 투자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우리의 테슬라가 드디어 400달러를 돌파하고 전고점인 지금 414.5달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테슬라는 저랑 개인적으로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 이쯤이죠. 이쯤인데 그 전에 갑자기 슈퍼차저 개방 이슈로 하방을 찍고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이쯤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결혼을 함에 있어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차를 제가 7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모델 Y를 구매했을 때에도 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 법정 이슈가 이제 개인 주주들의 투표가 끝이 나면서 그때부터 초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Y를 살 수 있었고, 이번에 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또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미친 듯 급등해주고 있으니 참 이 테슬라는 저랑 좀 운명적으로 좀 잘 맞는 기업이 아닌가. 참고로 내년 3월에는 전세 만기일이라서 집을 사야만 하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테슬라가 내년 3월 전까지 또 얼마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한 500달러는 무난하게 돌파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됩니다. 왜냐면 이 주식이란 게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상승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기대입니다. 이게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으니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테슬라 주식은 왜 이렇게 올랐냐? 이런 나름 호재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GM이 이제 자회사 크루즈의 자금 지원을 중단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로보택시 사업은 이제 철수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까 테슬라한테는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만큼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죠. 이 사이버 캡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내년에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항상 우리 테슬라의 이제 비둘기죠. 이제 게리 블랙 형님께서 앞으로 또 이제 GM이 로보택시 사업을 손을 뗐지만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 테슬라의 이 FSD 라이센스를 이용하게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이 FSD 라이센스를 이제 타 자동차 브랜드에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러운 이제 현금 지급기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 미친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슬라를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테슬라의 비즈니스론을 보면 이런 거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그야말로 미친 기업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 선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가 이해하기가 쉬운가? 두 번째,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가 내수용이 아닌 글로벌이고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사용자가 예상이 되는가? 세 번째,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가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있어 캐시플로 구조가 단순하면서 쉽게 돈을 잘 버는가? 저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정말 쉽게 돈을 벌어들일 것이고, 그 벌어들이는 비용은, 그 이익금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환원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이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진행을 할 것이고, 테슬라는 앞으로 계속 모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현금이 필요할 때는 팔아야겠죠. 단 장기 투자도 좋고 이 기업도 좋고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이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또 미친 듯이 급락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오를 때에는 무한하게 한없이 오를 것 같지만 또 내릴 때는 한없이 내릴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슬라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이 종목은 당연히 모아가야겠죠. 제발 우리 일론 형님께서 장기 보유자한테는 스페이스X 초기 획득권을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SLL입니다. 저는 그냥 테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이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오를 땐 2배로 오르고 내릴 땐 2배로 꼬라박습니다. 좀 고위험 투자죠. 그리고 좀 분기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분기 배당금도 제법 쏠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SLY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슬라의 커브드 콜 옵션을 통해서 높은 월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월 배당금이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종목을 세팅하고, 테슬라는 뭐 계속 모아가는 거고, 두 번째가 이 테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막 오를 때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뭐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와 이건 진짜 너무 싸다, 이럴 때는 오히려 TSLL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분할을 매수를 하면서도 추가로 떨어질 때는 이 테슬라까지 팔면서 TSLL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TSLL이 제법 숫자가 쌓이겠죠. 개수가 쌓이고, 그러면서 분기를 넘어가면 또 분기 배당금도 나옵니다. 고맙게. 그래서 이 TSLL도 상당히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TSLY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개 정도 있는데요. 이 500개만으로도 거의 아파트 월세? 아파트까지는 좀 오바고 거의 뭐 월세 받는 정도의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을 때는 뭐 30만 원대에서 많을 때는 70만 원 후반대까지 월 배당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월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 3번 테슬리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테슬리 같은 경우에는 커브드 콜 옵션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상승할 때 동반 상승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 상승에 이제 한계는 있는데 하방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질 때 이 테슬리는 미친 듯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막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월 배당금을 받으면 또 이 테슬라를 사거나 테슬을 삽니다. 물론 많이 떨어졌을 때 말이죠. 막 오를 때 불타기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을 달성했을 때는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현금을 쥐고 있다가 또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 때 이 1번 테슬라를 분할로 매수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뭐 상당히 지금 좋죠. 뭐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설레고 마냥 좋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갑자기 급격히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 투자가 너무 재밌습니다. 저에게는 주식은 마치 삶의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의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테라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